자, 리스트에 대한 패턴을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배웠고요. 그래서 리스트에 대한 패턴 매칭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다루는 재기 함수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인자로 주어진 리스트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뭔가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함수,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예제를 한번 몇 가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어진 인자의 리스트를 하나씩 이제 컨슈밍 하는 거죠. 이 리스트의 원소들을. 첫 번째는 이제 sum numbers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일단 먼저 준비를 해놨고요.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면 여러분들 너무 쉽게 이 함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um numbers 1, 2, 3 하니까 6 나오네요. 벌써 뭔지 알겠죠? 10이고. 그래서 리스트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숫자들의 리스트를 인자로 받아가지고 그 숫자들을 다 더한 결과를 리턴하는 게 sum numbers가 되겠고요. 아주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죠. 리스트를 컨슈밍 하나씩 이렇게 원소를 이렇게 빼가면서 뭔가를 하는 그런 함수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비어 있으면 이제 합계는 0이 되겠고, 리스트가 비어 있지 않으면 x 더하기를 해야 되겠죠. 더하기 하고, 그 다음 뭐에다가 둬야 되겠습니까? 요 나머지 리스트 xs의 합을 구해가지고 재기함수 호출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x만 더하면 전체 리스트에 있는 숫자, 인티저를 다 더하는 것이 되겠죠. 이게 이제 sum numbers가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my maximum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숫자들의 리스트를 인자로 받아가지고 가장 큰 숫자가 무엇이냐, 이제 이런 거를 계산하는 이제 함수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4, 2, 9, 6 이런 이제 9가 제일 큰 숫자인가요? xi n 이렇게 하면 9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 3으로 바꾸면 이제 그 다음 큰 숫자는 6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요런 일을 하는 게 이제 my maximum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보면요. 이제 여기는 아까 my sum 합계를 구하는 함수랑 재기 함수가 조금 다른 패턴인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my maximum이라고 하는 함수는 인자로 어떤 숫자 리스트, 인티저 리스트를 인자로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숫자인 인티저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예요. 함수의 타입이 이렇게 생겼고 인자가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리스트가 들어왔을 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될지. 자, 제일 처음에 숫자가 비어있으면 맥시멈을 뭘로 정해야 되죠? 일단 그게 좀 궁금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리스트가 비어있는 리스트가 인자로 들어가면 그냥 0이 가장 최대값이다 라고 이제 그냥 정했고요. 이거는 정의하기 나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어있지 않아요. 뭔가 원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원소가 가장 큰 숫자다 라고 일단은 먼저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뒤에 있는 숫자랑 이제 비교를 해서 바꿔치기 하면 되니까요. 더 큰 숫자가 나타나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숫자가 맥시멈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나머지 그 리스트 첫 번째를 제외한 두 번째 이후에 있는 원소들 리스트하고 에서의 원소들을 따라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팩터가 있어야 되죠. 현재까지의 최대값, 그 다음에 현재 비교하고 있는 리스트, 이렇게 두 가지 인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my maximum이라고 하는 거는 오리지널 인자는 하나였다고요. 주어진 리스트. 따라서 my maximum이라는 함수를 재기 함수 방식으로 반복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인자 개수가 안 맞으니까. 어떤 얘기가 알겠죠? 그래서 go라고 하는 local definition, 로컬 함수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go라는 함수가 두 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 biggest가 현재까지의 가장 최대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가 지금 현재 나머지 비교해야 되는 그런 나머지 리스트들, 나머지 원소들을 갖고 있는 리스트. 그게 이제 두 번째 인자예요.
그렇게 해서 이 go라는 함수가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현재까지의 최대값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가보면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myMaximum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함수만 가지고 재기 함수를 만들 수 없다. 새로 엑스트라 함수인 go라는 함수를 만들어야 한다. 왜? 인자의 개수가 달라진다. 반복을 하다 보면은 내가 현재까지의 최대값이 무엇이냐 요 정보를 킵해야 되는데 그거를 나타내는 인자를 그걸 도입한 함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지만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yMaximum에서 이제 비어있지 않은 경우 요 x를 현재까지의 가장 최대값으로 놓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리스트, 테일 리스트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비교해야 될 x하고 비교해서 혹시라도 더 큰 게 있는지 비교해야 될 그런 대상 리스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 리스트가 만약에 이제 뭐 비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그냥 현재까지의 비기스트 그 인자가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있습니다. 이게 어떤 XS에 비교할 대상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 요 비기스트라고 하는 요 첫 번째 인자가 가장 큰 숫자인지 아직까지는 결정 안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기스트라고 하는 현재까지의 최대값과 그 다음 원소인 x 하고 비교를 해서 맥시멈을 구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새로운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비기스트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XS에 뭔가 또 원소가 남아있으면 걔랑 또 비교해야 되죠. 그러면 요게 이제 반복문이 되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 myMaximum 함수의 포인트는 재기 함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반복하는 그런 패턴을 구현하는 건데 myMaximum 자체로만 재기 함수 구현하는 게 조금 불편한 형태다. 왜냐하면 인자의 개수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biggest 인자를 갖고 있는 go라는 함수를 도입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count nothing이라고 하는 nothings 복수네요. 를 함수입니다. 한번 실제로 한번 실행을 먼저 한번 해보고 실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어떤 함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nothing 하고 뭐 just 뭐 one nothing이 지금 두 개가 있죠. 여기 리스트 안에. 그럼 이제 뭐 2를 리턴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가 되겠죠. 요게 이제 count nothings예요. 전혀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일종의 네스티드 패턴, 그러니까 리스트 패턴과 maybe 타입의 패턴을 섞은 어떤 그런 혼합한 그런 패턴을 사용한 패턴 매칭에 대한 어떤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인자가 하나인데 그 인자의 타입이 maybe A 타입의 리스트 타입이에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maybe A 타입의 리스트 타입. 그러니까 원소가 maybe A인 거예요. 그럼 이제 비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nothing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을 리턴할 것이고, 요게 이제 두 가지가 비어 있지 않는 이런 패턴이죠. 그러니까 count nothings의 이런 패턴인 거죠. 사실은 비어 있지 않은 원소가 하나 적어도 하나 있는 리스트다를 나타내는 것이고, 근데 요 x 자리 대신에 nothing을 써서 nothing이 나왔으면 2를 증가를 시켜줘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걸 카운팅하는 거니까 요 x 자리에 just가 나와 있으면 이제 2를 그냥 xs에서만 nothing이 몇 개인지만 세면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just에서 여기서 이제 어떤 just는 1을 가지고 있고 어떤 just는 3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는 요 함수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오로지 우리는 nothing이 몇 개인가만 세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다가 뭐 굳이 뭘 안 할 필요가 없으니까 underline 한 거예요. just underline. 자, 이런 식으로 패턴 매칭을 섞어서 했다. 리스트 타입에 대한 패턴 매칭과 maybe A 타입에 대한 패턴 매칭 두 개를 막 섞어서 잘 섞어서 아주 간결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없었다. 만약에 이런 패턴 매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점도 생각을 해보시면 더 이 패턴 매칭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더 인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